나는 올해 64이다. 남편과 결혼한 지 36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다. 시간은 참 빠르다.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그날에 머물러 있다. 28에 남편과 결혼했다. 같은 또래였고 뭐 하나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참 성실했던 사람이었다. 결혼하고 둘이 알뜰하게 살았다. 서울 외곽의 조그만 전셋집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겨울이면 보일러도 아껴 쓰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견디던 시절. 35살에 첫 딸을 낳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 연년생 남매. 그렇게 우리 넷의 시간이 시작됐다. 남편은 참 책임감이 강했다. 평생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출근했고 퇴근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다. 아무 말도 없이 아이들 재우고 나면 식탁에 앉아 소주 한 잔 마시고 다음 날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다. 내가 한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랬다. 애들 잘 키우셨네요. 남편과 나 정말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딸은 부산으로 직장을 얻어갔고 아들은 제주도로 자리를 옮겼다. 멀어져도 괜찮았다. 남편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자식들이 조금 멀어져도 마음은 괜찮았다. 명절에 오면 반가웠고 설거지를 함께하고 밤에 같이 이불 덮고 누워 자식들 얘기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떠났다. 말기암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떠났다. 나는 마지막 순간을 아직도 꿈에서 본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집이 조용해졌다. 조용하다는 말로는 모자라다. 이건 텅 빈 거다. TV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음식 냄새도 의미가 없다. 혼자 앉은 식탁은 그냥 물건일 뿐이다. 딸, 아들. 다들 열심히 산다. 부모로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근데 이제는 너무 자주 혼자다. 전화는 드물고 문자는 짧다. 엄마 잘 지내? 응, 바빠. 조만간 연락할게. 이게 다다. 어쩌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 애들도 사는 게 바쁜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이기적인 걸까?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다. 예전엔 괜찮았다. 남편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아무도 없다. 혼자 있는 집에서 들리는 건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내 한숨뿐이다. 딸은 부산에 있다. 부산도 멀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은 온다. 엄마, 요즘 날씨 어때? 엄마 뭐 드셨어요? 그런 사소한 말들. 그것만으로도 내겐 큰 위로다. 하지만 아들은 이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고를 안 치던 아들이었다. 늘 조용하고 공부도 알아서 하고 군대도 제때 다녀오고 취업도 알아서 했다. 제주도에서 일한다고 했을 땐 그저 그래 혼자라도 잘 살겠지 싶었다. 그런데 2년 전 전화 한 통이 왔다.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그 말 처음이었다. 놀랐지만 나는 바로 물었다. 왜? 어디 아프니? 아니요, 그냥 좀 급해요. 그리고 보낸 계좌. 처음엔 3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나중엔 5천만 원이었다. 그때는 말 안 했지만 나는 다 알았다. 도박이었다. 문자 내역, 통화 기록, 통장 흐름. 그 모든 게 내 아들을 설명해줬다. 카지노, 인터넷 사이트, 묻지마 베팅.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사람은 무너지면 무너지는 줄도 모른다. 돈을 보내며 나는 속으로 빌었다. 이걸로 끊어라. 제발 마지막이길 바란다. 그렇게 5천만 원. 그건 남편 돌아가신 뒤 조용히 모아두던 돈이었다. 노후 자금도 아니고 그냥 혹시 모를 나를 위해 하루하루 아껴가며 모았던 돈이었다. 그걸 한순간에 줬다. 왜냐면 그게 내 자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후 아들은 연락이 뜸해졌다. 그 이후로 나에게 말도 잘하지 않는다.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 또 무슨 이유인지 이젠 잘 모르겠다. 엄마, 고마워요. 다시는 안 그래요. 그 말은 들었지만 그 말이 나를 안심시키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설쳤다. 새벽이면 깼고 혼잣말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잘 키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내 마음은 점점 부서져 갔다. 남편 없이도 괜찮다고 믿었던 내가
사실은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던 거다. 나는 지금도 믿고 싶다. 아들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리고 그 돈 언젠간 돌려줄 거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건 그냥 다시 예전처럼 엄마, 밥 뭐 먹어요? 하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거다. 나는 그거 하나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은 원래 조용했다. 남편이 있을 때도, 아이들이 바깥에서 바쁘게 지낼 때도 이 집엔 언제나 정막이 있었다. 하지만 그땐 그 정막 속에도 기다림이라는 게 있었다. 여보, 다녀왔어. 엄마 배고파. 그 말들이 언젠가는 들릴 거라는 기대. 지금은 아니다. 이젠 아무도 오지 않는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는다. 우편함엔 고지서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거실에 TV는 켜져 있지만 나는 무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저 소음으로 버틴다.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아예 아무 소리도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냉장고에는 반찬 몇 개. 김치, 멸치볶음, 계란장조림. 예전처럼 누군가 함께 먹을 사람도 없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습관처럼 해놓는 걸까? 주말에는 더욱 심하다. 사람들은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잖아. 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것, 같이 드라마를 보는 것, 그저 말을 섞는 것조차 이젠 사치다. 가끔은 말이 너무 하고 싶다. 말을 하지 않으니 목이 굳는 기분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오늘 날씨 좋네. 이거 예전에 애들 좋아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난다. 사람이 이렇게 외롭고 슬플 때 오히려 울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린다. 며칠 전엔 병원에 다녀왔다. 허리가 아파서였다.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받고 혼자였다. 그 와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 손을 꼭 잡고 들어오는 걸 봤다. 괜히 울컥했다. 질투가 났다. 난 그럴 대상조차 이제 없다. 아들이나 딸에게 전화해볼까 생각은 했다. 하지만 그들의 바쁜 목소리를 듣고 나면 괜히 미안한 마음만 남는다. 그래서 안 한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실망은 안 하니까. 이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젠 나는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버티고 있는 거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병실에서 숨을 거두던 그날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겨울이었다. 창밖에는 눈이 펑펑 내렸고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이제는 흐릿하다. 그저 손의 온기만 기억난다. 식어가는 손을 놓을 수 없어서 나는 병실에서 한참을 울며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몇 달을 버텼다.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다. 다만 말하지 않게 됐을 뿐이다. 남편과의 추억은 우리 집 구석구석에 남아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 싱크대 서랍에 함께 고른 수저 세트, 거실에 놓인 오래된 안마의자, 심지어는 옷장 속 그의 겨울 코트까지. 하나도 못 버리겠다. 누가 와서 정리하라고 말하면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왜냐면 그 물건들이 사라지면 정말로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있잖아. 당신이 없는 삶에 이제 익숙해졌어야 하는데 아직도 문득문득 여보하고 부를 때가 있어. 밤중에 혼잣말로 당신은 어때? 거긴 평안해? 그런 말을 중얼거린다. 혼자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요즘 같은 날엔 당신이랑 같이 등산 가고 싶다. 우리 그때 매주 한 번씩 산에 갔었잖아. 당신이 도시락 싸고 나는 보온병에 따뜻한 차 넣고. 힘들어도 좋았다. 같이 있어서. 이젠 그 산도 혼자 가기 어렵다. 무릎도 아프고 무엇보다 혼자 오르기엔 그 길이 너무 길다. 사람들이 말한다. 남편이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렇게 오래 그리워하는 걸 보면. 그 말에 나는 그렇죠 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한 게 있다. 남편 사진을 아직도 매일 본다. 작은 액자에 넣어 침대 옆에 두었다. 잠들기 전에 그 얼굴을 보고 인사한다. 잘 자요 여보.
지금도 그 사람과 대화하는 꿈을 꾼다. 꿈속에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다. 당신이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는다. 그리고 나는 눈물이 나서 깬다. 꿈에서는 함께인데 깨어나면 없다. 그 공허함을 나는 매일 견딘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조용히. 아들, 딸. 정말 잘 자랐다. 남편 없이 혼자 키웠다고 해도 믿을 만큼. 아이들은 어느새 제 몫을 알아서 해내는 어른이 됐다. 큰애는 딸이다.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지금은 부산에서 일한다. 작은애는 아들. 한때는 효자였고 늘 내 편이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지낸다. 처음엔 괜찮았다. 결혼 안 하고 각자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 근데 남편이 떠난 후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딸은 종종 안부 전화를 한다. 엄마, 밥 챙겨 먹고 있어? 다음 달쯤 시간 나면 갈게. 하지만 그 다음 달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일이 생겼다는 말로 약속은 자꾸 미뤄지고 결국 흐지부지 잊힌다. 아들은 더 심하다. 몇 년 전까진 자주 연락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도 뜸해지고 카톡도 씹히기 일수다. 그러다 들은 얘기. 도박에 손댔다는 소문.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아들이 설마. 하지만 결국 5천만 원을 빚졌다는 걸 알게 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갚아줬다.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보단 내가 감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였다. 그 후로 아들은 더 멀어졌다. 부담스러웠을까? 미안했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했던 순간만 찾아왔던 걸까? 연락이 끊긴 날들 사이로 나는 매일 휴대폰만 쳐다본다. 진동이 울리면 혹시나 싶어 설렌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팸 문자거나 택배 배송 알림이다. 자식이 멀어졌다는 건 단지 연락이 없는 게 아니다. 그들의 삶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것. 그걸 느끼는 순간이 더 아프다. 내가 예전에 그랬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전화를 자주 해도 바빠요 한마디로 넘겼던 나. 이젠 내가 그 위치에 서 있다. 그래서일까?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내 청춘이 나에게 주는 벌 같기도 하다. 엄마, 또 전화했네. 그 말이 듣고 싶다. 그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기운 날 것 같은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섭다. 딱히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몸이 굳어있다. 관절이 뻣뻣하고 허리가 잘 안 펴진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도 변했다. 눈가엔 주름이 깊어졌고 볼살은 푹 꺼져 있다. 예전엔 화장이라도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냥 생얼로 마트만 다닌다. 누가 쳐다보는 것도 아니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땐 적어도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부인이었고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였다. 이젠 그냥 혼자 사는 어르신일 뿐이다. 버스 타면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천천히 타세요라고 한다.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마음 한켠이 시리다. 언제부턴가 주말이 두렵다. 사람들 다 가족들이랑 보내는 그 주말. 혼자 TV 앞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조용하거나 둘 중 하나다. TV는 말이 많고 나는 그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 카톡창을 열면 최근 대화 상대가 택배기사님이나 병원 예약뿐이다. 읽음 표시만 있는 자식들의 톡은 이제 익숙해졌다. 누가 그러더라.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그 말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근데 요즘은 그게 자꾸 떠오른다.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애들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하고 참 서럽다.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걷는다. 그 길을 걸으면서 혼잣말을 자주 한다. 나 지금 어디 가는 거지? 이 길이 끝나면 뭐가 있을까? 남편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 이런 말들을 소리내서 해도 듣는 사람은 없다. 그저 나무들만 가만히 서 있고 내 그림자만 내 옆에 있을 뿐이다. 밤이 되면 더 쓸쓸하다. 누운 방 천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난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도 없고 누가 다정하게 등을 토닥여줄 사람도 없다. 남편이 떠난 후
내 옆자리는 빈자리로만 남아있다. 가끔 꿈에서 남편을 본다.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밝게 웃으면서 당신 혼자 울지 말고 살아. 그 말만 남기고 사라진다. 깨고 나면 꿈이 얄밉고 그립고 아프다. 요즘은 습관처럼 앨범을 본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남편이랑 놀러 갔던 바닷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던 가족들. 그때는 몰랐다. 그 순간들이 이렇게 간절해질 줄은. 누가 말했었다. 노년은 고독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맞는 말이다. 나는 요즘 그걸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아프고 때론 참기 힘들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 내일은 병원 가야 하고 모레는 장 봐야 하고 다음 주엔 치과 예약도 있다. 작은 일정들로 하루를 견딘다. 누군가 날 기다려주지 않아도 내가 누굴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 마음 하나로 버틴다. 요즘은 카페에 가끔 간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작은 테이블 하나 차지하고 따뜻한 라떼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본다. 그 모습이 누구에겐 외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내 존재를 얹어놓는다.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밝게 문자를 보낸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어? 답이 오지 않아도 또 보낸다. 그게 내가 엄마라는 증거니까. 이제는 알고 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무게가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무거운 말은 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기만 한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비친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텅 빈 집안에서 나는 조용히 말한다. 나도 잘 지내볼게. 괜찮은 척하면서 조금은 진짜로 괜찮아지길 바라면서. 혼자라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외롭다는 마음은 조금은 적응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도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자리에 들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야 내일 혹시라도 자식에게서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런 한마디가 올 수도 있으니까.